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날의 도시락입니다. 평범한 어머니 한 분이 겪은 하루의 일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작은 도시락 하나가,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의 거대한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윤정희 씨의 특별한 하루를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 그중 한 집에 부엌에서 윤정희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정희 씨는 오늘따라 더욱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사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아들 민수 씨의 29번째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엌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 아래 정희 씨의 손놀림이 바빠집니다. 냉장고에서 하나씩 꺼내는 재료들마다 그녀만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검사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찰청에서 일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무거운 직책만큼이나 집과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민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요? 정희 씨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몇 달째 집에 얼굴을 비추지 못하는 아들. 전화통화조차 업무 때문에 서둘러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엄마,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해요. 항상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정희 씨는 아들의 야윈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가봐야겠어요. 마침내 정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특별한 도시락을 준비하기로 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것은 계란말이였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반찬이었죠.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계란 냄새가 부엌 전체를 따뜻하게 감쌉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 계란말이를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 기억하니? 어린 민수가 엄마 더 주세요 라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이렇게 바쁜 검사가 될 줄 몰랐었죠. 다음은 우엉조림입니다. 정희 씨는 우엉을 가늘게 채 썰어 정성스럽게 졸여냅니다. 달콤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이 반찬은 민수가 대학생이 되어서부터 특히 좋아했던 음식이었습니다. 몸에 좋은 거야. 엄마가 해주는 우엉조림이 제일 맛있다고 했잖아. 정희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아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 때만큼은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자조림을 준비합니다. 감자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 달콤하게 졸여내는 이 음식은 민수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좋아하는 반찬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감자조림만 있으면 밥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곤 했는데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음식들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아들을 키워온 어머니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마음의 편지 같은 것이었죠. 도시락통에 밥을 정갈하게 담습니다. 윤기 나는 흰 쌀밥 위에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예쁘게 배치합니다. 색깔의 조화까지 생각하며 하나씩 담아내는 정희 씨의 손끝에는 모성의 온기가 가득 묻어났습니다. 민수야, 엄마표 생일상이야.
완성된 도시락을 바라보며 정희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넘게 아들을 키워온 엄마의 세심함이 도시락 구석구석에 스며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도시락을 소중히 품에 안고 집을 나섭니다. 아들의 깜짝 놀랄 얼굴을 상상하니 걸음걸음마다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오늘만큼은 민수가 정말 기뻐할 거예요. 이른 아침 거리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의 마음만큼은 봄날처럼 따뜻하고 설레었습니다. 평범했던 하루가 특별한 기억으로 바뀌는 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남짓. 정희 씨는 마침내 검찰청 앞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석조 건물 앞에서 도시락을 든 그녀의 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참 큰 건물이네요. 정희 씨는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청이라고 새겨진 글자가 위엄 있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두 손으로 꼭 껴안고 정희 씨는 천천히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경비실 앞에 이르자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위아래를 훑어보는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민수검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정희 씨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검사님이요? 경비원의 목소리는 시큰둥했습니다. 네, 윤민수 검사님요. 저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경비원은 정희 씨를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 그의 눈빛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검사님들은 바쁘신데요. 미리 약속은 잡으셨나요? 약속이요? 저는 어머니인데 잠깐만 전해주고 갈 거예요. 정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을 만나는데 미리 약속이 필요하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희 씨, 귀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똑,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돌아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도윤 검사였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젊은 엘리트. 그는 자신의 능력과 지위에 대해 절대적인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도윤은 경비실 앞에서 무슨 일인지 궁금하다는 듯 정희 씨와 경비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권위적이었습니다. 아, 박 검사님. 이분이 윤민수 검사님 어머니라고 하시면서 경비원이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도윤은 이미 정희 씨를 훑어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민수 검사 어머니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희 씨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재미있네요. 도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드나드시려고 하십니까? 순간 정희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함부로라는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단지 아들을 만나러요?
여기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검찰청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하나 둘씩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님들은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개인적인 일로 업무에 방해를 끼치면 안 되죠. 정희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단지 아들의 생일을 축하해 주러 온 것뿐인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민수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민수 생일이라서. 생일이요? 도윤은 더욱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까지 싸오셨나 보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는 정희 씨가 소중히 들고 있는 도시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도시락을 들고 와서 뭐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검사님들이 그런 걸 드시겠어요? 정희 씨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을 다해 준비한 도시락을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여기는 격식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도윤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는 정희 씨가 들고 있는 도시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런 걸로 우리 업무에 방해를 끼치지 마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손짓을 하며 말하던 중 그의 팔이 정희 씨의 도시락에 닿았습니다. 의도적이었는지 실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쿵! 도시락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희 씨는 그 소리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도시락통 뚜껑이 열리면서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노릇노릇한 계란말이가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정성스럽게 조린 우엉이 굴러다녔습니다. 달콤하게 조린 감자조림이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윤기 나던 흰 쌀밥이 복도 곳곳에 흩날렸습니다. 어머! 누군가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봐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이런 걸 들고 다니니까.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고, 청소하기 귀찮겠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정말 무식하네 라고 속삭였습니다. 정희 씨는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새벽 5시부터 마음을 다해 준비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 담긴 소중한 마음들이 차가운 바닥에서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품어온 모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희 씨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치심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정의에 대한 불타는 의지였습니다. 정희 씨는 비틀거리며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울음을 겨우 참으며 그녀는 근처 공원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공원 입구의 낡은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깨진 도시락통에 잔해가 들려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조각 사이로 밥알 몇 개가 붙어 있는 것이 더욱 처참해 보였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정희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기 위해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 왔습니다. 교사로서도 성실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냈고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오늘 아들을 만나러 갔다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다니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이 사실을 알까? 정희 씨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아들이 일하는 곳에서 어머니가 이런 수모를 당했다는 사실을 민수가 안다면 얼마나 속상해 할까요? 아니면 혹시 민수도 이런 분위기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야. 내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야.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약한 친구를 도와주고 어른들께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아이였죠. 검사가 된 것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일하는 곳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정희 씨는 깨진 도시락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자신이 당한 일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힘없는 사람들이 권력 앞에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정희 씨의 손이 핸드폰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오랫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하면서도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세요? 국장님, 윤정희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놀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야? 정희 맞니? 얼마 만이야? 10년 만의 연락이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정희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국장은 정희 씨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 내가 갈게. 아니요. 제가 가겠습니다. 국장님, 사무실로 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정희 씨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윤정희는 단순한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법무부 장관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촉망받는 공무원이었죠. 하지만 결혼과 함께 공직을 떠나 가정에 전념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교사가 되어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여러 교육단체의 고문을 맡고 있었고 정부의 교육 정책 자문에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과거 경력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권력을 이용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일은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정희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의 모욕은 개인적 감정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 안에 숨어 있던 정의에 대한 신념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야. 권력자들의 오만함을 정당화해 주는 것이 아니야. 정희 씨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려는 한 인간의 강인한 의지가 그녀의 전신에서 느껴졌습니다. 깨진 도시락통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녀는 다시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검찰청 대강당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신임 검사들의 인사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축사를 위해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강당은 300여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신임 검사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검찰청 관계자들, 웅성거리는 대화 소리가 웅장한 천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민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어색하게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공식적인 행사는 그에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박도윤은 앞자리에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자리를 즐겼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무대였으니까요. 오늘 축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지? 누군가 물었습니다. 교육부 관련 인사라고 들었는데, 교육계 거물이신가 보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당 뒤편에서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와 자세에서는 범상치 않은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검찰청 경비실에서 모욕당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 곧게, 편없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시선. 장내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축사하실 분인가? 처음 보는 분인데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희에게 쏠렸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민수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엄마?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여기에 있는 걸까요? 더군다나 저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더욱 놀란 것은 박도윤이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모욕했던 그 아줌마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설마 저 사람이? 도윤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정희는 강당 중앙 통로를 따라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지만 그녀의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 앞에서 소개했습니다. 이제 축사를 해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이시며 한국교육발전협회 고문이신 윤정희 선생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장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 사이로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윤정희? 그 유명한 윤정희 선생님? 법무부 장관 비서실 출신이라던 교육계의 숨은 실력자라고 하던데 민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중요한 인물이었다니. 왜 지금까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도윤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며칠 전 모욕했던 사람이 이런 인물이었다니. 정희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장내를 둘러본 후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정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칠 전 이곳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강당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말입니다. 순간 강당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과연 이곳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 하고 말입니다. 장내의 사람들은 완전히 정희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지위일까요? 학벌일까요? 아니면 권력일까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자격은 다른 곳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둘러봤습니다. 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정의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권력자들의 오만함을 정당화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약한 사람을 더욱 약하게 만드는 수단도 아닙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남을 모욕할 권리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의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검사라는 직책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 위에 군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꿈꿔왔던 정의였습니다. 며칠 전 저는 단순히 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들의 생일을 축하해 주고 싶어서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정희의 목소리에 약간의 감정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락은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장내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은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의 목소리는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신임 검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신임 검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의 권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치더니 곧 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도윤만이 박수를 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겸손할 때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정의는 가장 약한 사람을 보호할 때 실현됩니다. 우렁찬 박수가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순간 권력의 균형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며칠 전 모욕당했던 약자가 이제 정의의 이름으로 강단에 서서 진정한 권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정희도 다른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강당을 나서려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 축사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희는 정중하게 인사를 받으며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어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감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시죠? 민수는 어머니 앞에 서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누구겠니? 정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단상에서 보였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평범한 어머니의 얼굴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이런 분이셨다는 걸 왜 숨기셨어요? 제가 어떤 어머니를 둔 아들인지 왜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정희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수야, 그런 게 중요하니? 중요하죠. 저는 지금까지 엄마를 평범한 교사로만 알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다니. 대단하다고?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아들을 사랑하는 평범한 엄마일 뿐이야. 하지만 오늘 축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민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며칠 전에 여기 오셨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저를 만나러 오셨다고? 민수의 질문에 정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원하는 건 화려한 자리가 아니란다. 정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정의로운 검사가 되는 것.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정의로운 검사요? 그래. 권력에 취하지 않는 검사.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검사. 그런 검사 말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오늘 본 걸 잊지 마라. 민수야. 정희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권력이란 게 얼마나 쉽게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지 봤지. 그리고 그 권력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도 봤고,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네, 엄마.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단다. 하지만 더 자랑스러운 검사가 되길 바라. 정희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모자간의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도윤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며 정희와 민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와 민수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께 도윤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검사님,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에게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신 약속해 주세요. 정희는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리고 진정한 검사가 되겠다고. 도윤은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따뜻함을 발견했습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꼭 약속드립니다. 도윤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하며 배워가는 거니까요. 도윤은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민수야, 저게 진짜 힘이란다. 남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 그게 진짜 권력이야.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민수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홀로 검찰청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며칠 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며칠 전에는 설렘과 기대를 안고 이 길을 걸어왔었습니다. 아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는 마음으로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다른 종류의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을 완수한 후의 평온함이었습니다. 석양이 정희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길을 걸으며 그녀는 며칠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졌던 반찬들, 깨진 도시락통, 그리고 그때의 모욕감.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을 수 있었구나.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지. 그녀는 고개를 당당히 들고 걸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꾼 한 인간이었습니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권력이 빛을 잃는 순간은 국민을 잊을 때입니다. 그리고 진짜 정의는 책 속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나는 오늘 그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희는 부엌에서 차 한 잔을 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운 검사로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며칠 전 준비했던 도시락은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아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정의에 대한 신념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 속에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식으로 발휘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윤정희 씨는 개인적인 모욕을 당했지만 그것을 개인적인 복수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그 경험을 활용했습니다. 권력은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 진정한 정의는 가장 약한 사람을 보호할 때 실현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실 때 윤정희 씨의 용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일상의 정의로움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날의 도시락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